116쪽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과 평행하고 그러니까 이 직선에 평행하며 2,5를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평행한 직선이 몇 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겠죠? 뭐 이렇게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도 있을 테고 이렇게도 있을 테고 앞에요. 네. 무수히 많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겠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어떤 점이 2,5라는 점을 지나간답니다. 어떤 직선이 2,5라는 점을 지나간답니다. 저 직선의 식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것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필요한 것만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몰라. 여기 2,5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직선에 평행하며 2,5를 지는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기울기 구하는 공식 중에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네. 공식 기억납니까? 네. 그다음 숫자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x 절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3 분의 y 절편 3 약분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됐네요. 그러면 다 되지 않았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한 점 2,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죠. 공식 기억 안 납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는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준 다음에 그 앞에 뭘 곱하죠? 기울기를 전체 곱한다. 그럼 y-5 분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넘어가면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정답이 되네요. 잠깐. 뭐야? 아닌데? 아, 잠깐. 나 지금까지 저거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풀었을 텐데. 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기울기가 m이며 한 점 누구요? a,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면 식이 어떻게 써지죠? y- 지나는 y좌표는 기울기 m 가로 x- 지나는 x좌표 이게 공식입니다. 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 틀려졌다. 이걸 저번에 쓰지 않았나요? 네, 쓰긴 떴는데 제 앞에 뭐가 쓰긴 있었어요? 썼는데 못 풀었다는 건 또 뭐예요? 전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7번 문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두 점, 2를 두기 위해서 대략적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1,6 왼쪽 한 칸, 위로 6칸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 육 2, 마이너스 6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돼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과 x축 색깔 구분할게요. x축 y축 자, 이걸로 둘러싸이는 도형이면 어디를 말하죠? 저는 여기를 말하죠. 너무 작은데요. 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를 말합니다.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깥으로 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수직이니까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런가요? 이변의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의 길이인데 이 점이 누구죠? 이 점이 누구예요?
x 절편 아닙니까? x 절편이잖아요. 얘는 누군가요? y 절편이겠네요. 그럼 이 직선의 x절편, y절편을 구하려면 이 직선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직선의 식이 필요한데? 그리고 보니까 직선식을 구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지나는 한 점. 물론 이게 y절편이면 고맙지만 y절편이 아니면 일단 지나는 한 점이라도.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그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두 점이 나왔네요. x의 증가량 이렇게 뺍시다. 2 마이너스 1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같은 순서로 마이너스 6 빼기 6. 그럼 분모는 3, 분자는 마이너스 12. 약분하면 마이너스 4. 자, 기울기 그거죠? 그럼 나머지 한 점, 이 직선이 지나는 나머지 한 점. 점을 두 개라는데. 그냥 만만해 보이는 마이너스 1,6을 두 점 중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얘를 잡았어요. 그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았으니 얘네를 가지고 직선식을 만드시고 그러면 좀 전에 공식 있었잖아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를 빼준 다음에 그 전체에다가 기울기를 곱한다. 그럼 y-6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얘는 플러스 1죠? 플러스 1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따라서 완성된 식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절편은 그럼 이제 절편 구합시다. y절편 얼마요? 2. x절편은? 영어를 갖다 붙이. x절편은 y에 0 집어넣고 넘기면 4x는 2가 되니까 x값은 2분의 1. 1. 그럼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란 얘기네요. 따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정답은 2분의 1. 네. 얘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더라. 네. 괜찮습니까? 네. 45도씨의 물을 냉동실에 넣었더니 36분 후에 물의 온도가 0도씨가 되었다. 물의 온도가 0도씨가 됐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물을 냉동실에 넣은 지 X분 후에 물의 온도를 Y라고 했을 때 냉동실에 넣은 지 20분 후에 물의 온도를 구하시오. 자, 45도의 물을 냉동실에 집어넣었더니 36분 후에 물의 온도가 0도가 됐답니다. 보세요. 36분이 지나면 40. 마이너스 45도가 원래 기온, 원래 온도, 한 1분. 그릇의 온도, 그릇에 담긴 물의 온도죠. 그릇에 담긴 물의 온도 빼기 45가 된다는 뜻이에요. 36분이 지나면. 그럼 어쨌든 이게 0도씨가 된 거니까 따라서 결론은 36분 만에 마이너스 45도씨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36분마다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건가? 1분당 계산해야 되겠죠. 네. 그럼 양변을 36으로 나누면 1분당 기온이 나타나겠죠. 네. 그럼 1분의 결론은 이거 뭘로 바꾼대죠? 9로 바꾼답니다. 네.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5도씨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5도씨만큼 약 마이너스 1.25도만큼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1분만 이렇게 떨어지면 x분 후에는 몇 도가 떨어지죠? X분에는 마이너스 4분의 5x 도씨만큼 떨어져 있겠죠. 네. 근데 40이에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냉동실에 넣은 후 x분 후에 물의 온도를 계산하시오. 이제 물의 온도는 원래 온도 45도 빼기 그거. x분 후에 떨어진 온도 4분의 5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게 관계식입니다.
근데 20분 후 이거 누구 값인가요? 분은 x값이죠. 분은 x값이에요. 온도는 y값이고. 네. 그럼 20분 후에 물의 온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x가 20일 때 y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y는 45 빼기 4분의 5 곱하기 20. 네. 그럼 45 마이너스 약분하면 25. 25. 따라서 네. 20도. 네. 20분 후에는 20도가 됨을 알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5라 그랬는데 왜 45 빼기 마이너스 45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45가 됐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는 말을 하면서 쓴 거예요. 36분에 그래서 남긴 물의 온도가 45도였죠. 45도에서 45를 빼서 0도가 됐다. 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36분 만에 마이너스 45도씨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1분당 몇 도 떨어진지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양변을 35로 나눴다고 본 거예요. 그럼 1분당 마이너스 4분의 5도씨만큼, 마이너스 1.25도씨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을 쓰다 보니까, 말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써졌나 봐요. 네, 5번 해달래요. 40km 떨어진 제주도 남쪽 해상에 태풍이 시속 20km로 서울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답니다.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죠. X시간 후에 태풍과 서울 사이의 거리를 Ykm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Y를 X에 대한 관계식을 쓰시고 그 다음에 태풍이 서울에 도달한 것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입니까? 자, 이게 우리나라요. 3, 5. 우리나라, 여기 서울이에요. 제주도 여기 있어요. 독도도. 네, 독도 여기. 거기 많아요? 울릉도 여기. 너무 위로 올랐나요? 거기 많아요? 그거 북한 땅 아니에요? 여기. 울릉도, 여기 독도.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랬는데, 제주도에 지금 그래서 음, 아이고, 태풍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시속 20km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럼 X시간 후에 시속 20km라는 얘기가 간단히 말하면 1시간당 20km를 이동하는 속력이라는 뜻이죠. 1시간당 20km를 이동할 수 있는 속력을 말해요. 자, 이랬을 때 X시간 후에 태풍과 서울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자, X시간이 지났다 했죠. 쭉 지나가다가 X시간이 지났어요. 태풍이 여기 있어. 그때 서울과 이 태풍 간의 거리, 그 거리를 Y라고 불렀네요. 그럼 이들에 대한 관계식을 쓰는 거죠. 자, 그러려면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제주도까지 58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Y값, 여기 Y값을 구하려면 580 마이너스 뭐 하셔야 되죠? X시간 동안 움직인 태풍의 거리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시간당 20km 움직여요. 그럼 2시간이면 20 곱하기 2, 40km를 갈 것이고 X시간이면 20X를 가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태풍이 이동한 거리는 20Xkm를 움직였네요. 그럼 따라서 580 마이너스 280, 220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관계식이 나왔고요. 태풍이 서울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그 거리가 0이 될 때겠죠. 태풍과 서울의 거리가 0이 됐을 때. 그럼 따라서 y가 0이 됐을 때니까 0은 580 마이너스 20x. 20x는 580. 0 하나 지우고 양변 2로 나누면 x는 29. 네, 29시간 후에는 태풍이 서울을 덮치게 된다. 물바다가 되고 수재미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120쪽에 14번. 네.
그림만 봐도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운데 이게 연습하면 내용이 많이 복잡하진 않고요. 네, 생각보다 의외로 쉬운 문제입니다. 네. 겁을 먼저 드셔서 그렇고요. 겁을 먼저 드셔서 괜히 어려워 보이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니요, 저안 먹었는데요. 알겠어요. 겁도 안 먹었는데 이걸 못 풀었다고? 네. 머리가 안 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 y는 ax-이라는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야 된대요. 만나려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식으로.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결국은 직선이 여기 사이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올라가다. 근데 이 그래프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직선의 y 절편값이기 때문이죠. 0, -1는 무조건 지나갑니다. 이 빨간색 점을 밟으며 가장 많이 직선이 올라갔을 때는 여기 점 A를 통과했을 때입니다. 됐니? 근데 이제는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밑에 내려왔을 때는 언제예요? B. 이제 B를 통과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지나갔을 때. 결국은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죠. 결국은 네,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선분 AB와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지금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A가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상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A 여기 있네요. 그치? X 앞에 있는 개수가 A입니다. 그럼 X의 개수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세 글자로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A. 세 글자로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기울기의 됐니? 네. 근데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게 있는데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 그치 그런 거 배웠잖아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런 걸 배웠네요. 그럼 따라서 이 빨간색 직선이 기울기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a 값이 가장 클 때는 a의 최대값일 때는 점 a를 지날 때 그때가 기울기 a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 a의 최소값은 점 b를 지날 때 안 그렇습니까? 됐니? 누가? 이 직선이 이 빨간색 직선이 점 A를 지날 때 A의 최대값이 나오고 점 B를 지날 때가 A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럼 점 A를 지날 때 점 A를 지난다는 얘기는 Y는 AX-2에다가 뭘 대입하라는 얘기죠? 1,3을 대입하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1,3을 대입해요. Y의 3, X의 1 따라서 A 값은 5 그럼 A의 최대값은 5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번에는 A의 최소값 점 B를 지날 때 점 B의 좌표가 누군가요? 4, 마이너스 1 Y값에 마이너스 1, X값에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Y값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에 4, 4A 마이너스 2 넘어가면 4A는 1 따라서 A값은 4분의 1 A의 최소값은 4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가장 크면 어디까지 가죠? 5까지. 가장 작으면 4분의 1까지. 그래서 이게 A의 범위입니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A의 범위가 된다. 정답은
5번이 된다. 어렵네요. 처음엔 어려운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냥 점 A와 점 B를 대입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문제인 겁니다. 네. 함수와 두 1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답니다. A, B의 조건을 말합니다. 평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했었죠? 평행의 조건. 기울기는 같으나 절편은 다르다. 오, 잘 알고 있네요. Y의 절편. 기울기는 같다. 하지만 Y 절편은 다르다. 다르다. 자,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는 X의 개수를 말하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있는 B값 Y절편 B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1이 되나? 1이 안 되네요. 1이 아닌 모든 수. 끝. 이게 답이네요. 그 조건은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아닌 모든 수. 이게 A, B의 조건이 됩니다. 네. 16번을 넘어가다. 평행한 두 직선, 두 일참수. 이 그래프가 X축에서 만난다. 아니네요. X축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둘이 따로네요. 각각 A와 B라고 하자. 그럼 A부터 먼저 볼까요? A가 누구죠? Y는 2분의 1x 플러스 2의 X축 교점을 말하죠. 네.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이면 당연히 Y의 좌표는 0이겠죠? 영. 그럼 X 좌표만 찾으면 되니까 Y 0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x 플러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x는 마이너스 2.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마이너스 4. 4. 이게 점 A 좌표네요. 네. 점 A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점 B의 좌표는 점 B의 좌표도 마찬가지죠? Y는 식만 좀 달라요. Y는 AX 플러스 B의 X축과의 교점을 찾으세요. 그럼 점 B는 역시나 Y값이 0. 그럼 Y 0 대입해요. AX 플러스 B. 그럼 AX는 마이너스 B. 따라서 A값은,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B. 됐습니까? 네. 자, 이랬고요. 자, 남은 거는 X축 위에서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랍니다. 근데 두 직선은 평행하대. 네. 야, 평행하잖아. 평행하단 말 안 익었네. 그럼 A 값은 얼마야? 그럼 A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굳이. 어렵게. 2분의 1. 그렇죠. A 값은 2분의 1이잖아. 네.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A 대신에 2분의 1을 얼른 대입합시다. 뭐 쓸데없이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 없죠.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리고 다시 계산. 다시 계산. 네. 자, y 0집어넣었으니까 넘어가요. 그럼 2분의 1x는 마이너스 b.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마이너스 2b. 됐습니까? 이게 점 b의 좌표네요. 마이너스 2, b. 근데 문제 보니까 b가 음수라고 돼 있네. 네. b가 음수면 이 점의 좌표는 양수야, 음수예요? b가 음수야. 마이너스 2 곱하기 b잖아. 근데 b가 지금 음수 아니야. 그럼 이건 양이야, 음이야? 양. 양이네요. 근데 8 차이네요. 자,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점 b는 어디 찍혀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오른쪽에 찍혀있다는 뜻이에요. 네. 오른쪽에 마이너스 2b, 0이라는 점이 찍혀있는 거야. 이해 안 되신 분. 그 점의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4칸이죠. 네.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4칸에 마이너스 4,0이 있어요.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8.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점 b는? 4,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b 값이 4가 되므로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 4였어요? 아까 a 값은 처음에 구해놨죠? 평행하니까 a 값 2분의 1.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번 1차함수 그래프를 시우라는 학생이 기울기를 잘못 보고 그려서 두 점을 지나게 그렸답니다. 그리고 지수는 y좌표를 잘 보고 그려서 두 점을 지나게 그렸대요. 자, 원래 그래프가 3,k를 지날 때 k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시우라는 학생을 봅시다. 네. 이 친구는 뭘 잘못 봤죠? 네? 이 친구는 뭘 잘못 봤어요? 기울기를 잘못 봤어요. 네. 이 두 점을 지났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얘를 원래 EX인 그래프야.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에요. 근데 이 기울기를 잘못 보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게 그렸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어쨌든 두 점을 지나게 어떤 두 점이죠? 2,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거죠. 근데 그럼 그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완성해 봅시다. 그쵸. 그럼 두 점 중에 이게 좀 만만하다고 본다면 y에서 y좌표 빼주고 네. x에서 x좌표 빼준 다음에 여기 뭐 필요하죠? 기울기 x의 증가량 이렇게 뺄게요. 얼마? 4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빼면 10 됐죠? 그럼 분배 y는 이걸 분배하면 2분의 시간 5x 이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 얼마예요? 어디로? 아, 마이너스 2분의 10, 2분의 5를 4분의 10을 약분합시다. 잠깐만요. 이 4분의 10을 약분하고 할게요. 계산이 불편하니까. 10 아닌가요? 아니, 10 네. 아니에요? 네, 4분의 10을 약분하면 2분의 5였죠? 얘를 분배합니다. 그럼 y는 2분의 5x 이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5죠. 근데 이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8이 되니까 플러스 3이 남아요. 네. 계산 되겠나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뭘 잘못 봤다고? 그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잘못된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네. 하지만 y절편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기울기만 잘못 봤지 y절편을 잘못 봤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y절편은 플러스 3을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지수라는 학생은 어쨌든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1,2와 1,6을 지나는 직선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그냥 이걸 할게요. 둘 다 비슷하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4 약분하면 2가 되겠죠? 2로 바꿔 쓸게요. 그럼 분배하면 y는 2x 플러스 4가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4. 근데 이 친구는 뭘 잘못 봤죠? y 절편을 잘 봤대요. 근데 기울기는 그럼 잘 봤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둘을 붙이면 되겠죠. 실제로 알고 보니까 관계식은 y는 2x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두 친구를 잘 보고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죠. 근데 얘가 3, k를 지난다네요. 그럼 x의 3과 y의 k를 하나씩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네. 3, k를 지나니까. 그 y의 k를 대입하고 x의 3을 대입하면 아, 플러스 네. 그 k 값은 9가 정답이 되더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20 2번 풀기 전에 조금 벌써 겁이 좀 살짝 나는 그런 문제긴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점 P는 여기 있죠? 점 P. 점 P는 점 B를 출발하여 원래는 점 P가 여기 있었다는 뜻이에요. 점 B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는 점입니다. C 방향 쪽으로 진행되는 점이에요. 근데 얘는 초속 2cm예요. 그럼 초속 2cm라는 얘기는 1초당 2cm를 움직이는 속력이라는 뜻이죠. 1초당 2cm를 움직이는 속력. 그게 초속 2cm예요. 자, 근데 얘가 x초 후면 몇 초를 이동했죠? x초 후면 1초당 2cm면 2x cm를 움직였겠죠. 어디서부터? 점 B에서부터 어디까지? P까지 거리가 2x cm라는 뜻이에요. cm는 생략할게요. 자, 이랬을 때 남아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2x cm면 여기는 얼마야? 40-2x cm죠. 그럼 첫 번째 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2x 곱하기 높이 15 약분하면 15x 2번 삼각형 DPC의 넓이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이 필요하겠죠? 곱하기 밑변 40-2x 가로를 당연히 쳐야 됩니다. 가로 안 치면 큰일 나겠죠? 곱하기 24 이렇게 약분하면 12가 남죠? 11을 분배하니까
이거 12분배하면 480 마이너스 24x. 따라서 넓이 y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덧셈한 거니까 얘랑 덧셈하면 480 마이너스 9x가 네, 관계식이죠. 1번의 답은 구했고요. 그 다음 두 넓이 합이 345. 넓이 합은 당연히 y값을 말하겠네요. y 대신에 345로 대입하는 얘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345는 480 마이너스 9x. 이게 넘어가면 9x는 480 마이너스 345 하면 얼마예요? 35. 됐나요? 네. 35. 그럼 양변 3으로 9로 나누면 x는 9분의 35초. 45 아니에요? 135네요. 9분의 135초. 그럼 얼마예요? 약분? 잠시만요. 15. 15초. 15초가 정답이 됩니다. 자, 뭐 이것도 천천히 하시면 할만하죠. 뭐 딱히 우리가 대단하게 이해를 못할 부분은 없잖아요. 끝. 그래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성량계비를 사용하여 정사각형을 이어 붙였습니다. 정사각형 x를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의 개수가 y개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y와 x에 관한 식을 나타내시오. 자, 보세요. 그림은 잘 그려져 있으니까요. 내용 파악만. 자, 정사각형 x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계비예요. 처음에 정사각형 한 개를 만들 때 필요한 개수가 몇 개죠? 4개 필요합니다. 정사각형 2개를 만들려면 3개. 7개. 7개죠. 근데 7개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원래 4개에다가 3개가 한 번 더 셈된 거죠. 규칙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사각형 3개를 만들려면 원래 4개에다가 3개를 몇 번 더해야 되죠? 2번 더해야 돼요. 여기 하나, 둘, 3개. 여기 하나, 둘, 3개. 3개를 2번 더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은 4개일 때는 4에다가 3 곱하기 3이겠죠.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사각형 x개를 만들려면 필요한 성량계비 개수는 뭐라 써야 돼요? 4 플러스 3 X. 아닌데요. 3. X. 하나를 빼. 마이너스 1. 네. 2개일 때는 곱하기 1, 3개일 때는 곱하기 2, 4개일 때는 곱하기 3, 1개일 때는 곱하기 0. 3 곱하기 0이라는 얘는 안 더해진 거예요. 뒤에 뭐가 필요하죠? x-1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구하는 관계식 y는 성량계비 개수는 이걸 분배하게 되면 3x 3x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규칙이에요. 네.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개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이 100개라는 거는 100개 정사각형 할 때 이 100은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y 값이야? 그 X. x 값입니다. 정사각형 개수가 x개고 그 다음 필요한 성량계의 개수는 y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에 100 집어넣어요. 필요한 성량계의 개수 y는 네. 3 곱하기 100 플러스 1이므로 301개의 성량계비가 필요하다. 라는 규칙성을 파악하는 좋은 문제입니다. 하나는 양갈래를 하셨네요. 진짜 아찔해. 선생님을 못 보겠어요. 진짜. 아니 왜? 아니 얘가 미쳤나가지고요. 아니 양갈래 왜 어땠어? 양갈래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양갈래는 여러분 나이대를 지나가면 하기 힘든 거예요. 평생 양갈래는 여러분 나이대가 아니면 맞아. 힘들어요. 옛날 양갈래 부심 있어서 막 애들이 1%가 그.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양갈래 쓸 때 아무렇지도 않은 나이가 중학교 때까지예요. 중학교 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양갈래라면 그때부터 조금 부담이 느껴지는. 6살. 네? 6살이죠.
아니, 태어난 순간부터 양갈래를 해도 욕을 먹지 않는 나이는 중학교 때까지예요. 근데 또 이쁘게 하면 고등학교 아니. 때도 안 먹어요. 이쁜 애가 하면은 물론 그렇긴 하죠. 이쁘기만 하면 양갈래는 평생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 시각에서는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애교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한 중학생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고등학생들이 가끔 양갈래하고 오면 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진짜 저는 막 초등학교 때 애들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따고 하니 진짜 귀엽죠? 그것도 그게 뭔지 알아요? 하고는 싶은데 그런 용기가 안 나니까 게임에서 졌다는 핑계를 대고 그러고 하고 와요. 근데 한 3명이 그걸 풀러 가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니 난 괜히 본인들이 그러시고 그랬죠. 양갈래라는 머리가 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그 유치원 때 빼고 유치원 때 맨날 이러고 다녀가지고 그럼 지금 진짜. 그래서 지금 현아는 뭐 게임에서 진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극한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아니 뭐 이쁘기만 한데 왜 그래? 진짜요? 괜찮아. 네. 너 해봐 양갈래. 아 잠깐만 억울하다. 아니 이렇게 한번 해 잡기만 해봐. 아니야 난 진짜. 아니 잡기만 하라고 이렇게 묶으라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해봐. 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어떤지 한번 봐주게. 너 맨날 양갈래 했다며 어릴 때. 그건 위로. 그냥 위로. 아니 너 양갈래 오히려 양갈래가 네가 약간 삐삐 같은 이미지라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극혐이에요. 아니 양갈래인데 지금 현아는 약간 인디안 양갈래 하니까 지금 현아는 인디안 같은 스타일이고 쟤는 약간 삐삐 같은 스타일일 것 같아. 아니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왜 뭐가 문제야? 양갈래 하는데 무슨 용기까지 필요해? 그냥 하는 거지. 알겠어. 아니 하기 싫으면 현준이 줘봐. 현준이 하게. 승은이는 지금 모자 써서 안 될 것 같고 현준이는 너 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서이. 약간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춘리 같은 느낌. 아, 씨발 삘 받았어요 지금. 꼴삘 받았어. 아니면 현아 이왕 하는 거 용기를 가지고 위로 한번 해봐. 아까 위로가 있었다니까요.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위로 보고 있었는데 한쪽만 하면 이제 내 한쪽 건져는 거야. 아니면 한쪽만 해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 아니 그 머리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 실제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그 머리가 유행했었어요. 이게 한쪽만 따는. 학교에서도 어떤 애들이 그 용기를 안 나니까 뭔가 특별하고 싶은데 여기 한쪽 묶고 한쪽 고무줄이 없어 이러면서. 아니 한쪽만 묶은 게 아니고 머리 전체를 잡아서 옆에서 묶는 거예요. 약간 옆 이쪽에서. 맞아 그거 게임 캐릭터에 나오잖아. 그런 머리가 예전에 유행했었어요. 이렇게 묶고 다니죠. 끌려. 나 지금 못 끌려. 나도 한 적 있어. 나 맨날 그런 줄 알았어. 엄마가 맨날 묶어줬어. 나도 오, 우리 엄마. 상상했어. 끔찍해. 아니 우리 엄마가 이쁘다고 했는데. 소름 돋아. 우리 엄마 눈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 아니 저는 머리숱이 없어서 가능했어요. 아니 양갈래 한번 해봐. 아니 이게 잡기만 해봐. 아니 잡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 나 관종이 아니라서요. 이거 다 같이. 아니 잡는 거 잡았다 바로 풀면 되잖아. 어떤 느낌인지 봐주려고 하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괜찮은데 왜 그래?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위로 해봐 위로. 약간 삐삐처럼. 머리숱이 없어서 징그러워요. 징그럽다고? 알겠어요. 이거 거의 자신의. 자, 그러면 이건 녹화를 안 했나요? 함수와 1차 방정식 1차 함수를 하다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뭐지? 왜 갑자기 1차 함수 하다 말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 식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식을 내가 만약 y로 정리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y는 4x 플러스 6 양변 2로 나누면 y는 2x 플러스 3 이거 뭐죠? 함수. 이거 1차 함수죠.
갑자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로 바뀌어버렸네요. 네. 그럼 둘은 서로 다른 식이야? 아니요. 서로 같은 식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실제로 식을 1차 함수로 변형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이에요? 그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직선이잖아. 그럼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면 결국은 얘도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말하는 거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만 익히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직선의 모양일 거 아니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런 느낌이 오죠? 그렇다면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는 같은 말인가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우리가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식을 y로 정리했더니 1차 함수가 돼. 근데 1차 함수는 직선이야. 그럼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니까 이 방정식 이름을 직선의 방식이라고 부른대. 그럼 직선의 방식과 1차 함수는 그럼 같은 개념 아닌가? 식을 y로 정리했느냐 아니면 는 0으로 정리했느냐의 차이점이지 결과적으로는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식은 같은 말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같은 말은 아니고 유사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동네 안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동네 안에 누가 사냐면 1차 함수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결론은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다루는 동안에 그래프 형태는 총 두 가지 직선 형태가 나와요. 하나는 1차 함수 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지죠? 근데 그게 두 가지 꼴이에요.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 지금 배우시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식이 이렇게 써집니다. 얘를 잠깐만요. 이거를 보통 a, b라고 우리가 많이 썼는데 얘랑 구분이 안 되니까 mx라고 할게요. mx 플러스 n. m이 기울기고 n이 y 절편이에요. 여기서는 예를 든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지는 꼴입니다. ax 플러스 by는 c의 형태로 써지는 이런 방정식. 이런 꼴로 써지는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아니면 이걸 이래도 괜찮고요. 는 c라고 쓰지 않고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상수까지 다 넘기면 이런 꼴. 근데 이 직선의 방식은 모양이 몇 가지로 나오냐면 총 4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는 꼴, 하나는 이렇게 되는 꼴. 이렇게 되는 꼴은 앞에서 배운 1차 함수와 같은 꼴이죠. 근데 얘는 이 꼴 말고도 두 가지 모양을 더 가져요. 이렇게 되는 직선, 이렇게 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얘는 x축 평행한 직선, 얘는 y축 평행한 직선. 이런 모양. 이게 총 4가지 꼴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직선의 방정식 안에 1차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꼴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결국은 다르게 말하면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두 개의 꼴을 빼놓고는
여기 축의 평행한 두 개 꼴을 빼놓고는 결론은 1차함수와 직선의 방식은 같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얘네 둘만 빼놓고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1차함수와 직선의 방식은 같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직선의 방식 문제는 이 단원에서는 웬만하면 1차함수로 바꿔서 푸는 게 좋아요. 이해하나요? 1차함수로 바꿔, 이게 중요한 말이야. 잘 들어. 직선의 방정식은 웬만하면 1차함수로 바꿔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1차함수로 바꿔 풀라는 얘기는 식을 뭐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y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y는 하고 써지도록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y항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y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어서 y는 하는 형태로 써주는 게 좋은 꼴이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직선의 방식을 1차함수로 바꿔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직선의 지식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 1차 함수 안에 있거든요. 네가 배웠던 지식,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직선에 대한 그래프의 이해는 다 어디서 온 거냐면 1차 함수에서 왔잖아.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 x 뒤에 있는 상수는 y절편, y에 0 집어넣어서 구한 x값, x절편. 그렇잖아요? 네가 직선 그래프에서 얻은 정보들은 그 지식들이나 정보들은 전부 다 1차 함수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새롭게 또 배우면 골치 아픈 거야. 차라리 식을 y로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1차 함수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 일 안 해도 되니까. 두 가지 개념을 따로 배울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두 파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 구조. 1차 함수와 같은 구조.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 나머지 한 구조는 이 구조. 축의 평행한 직선. 축의 평행한 직선. 알겠나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누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y는 이렇게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이런 꼴로 표시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축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반은 벌써 한 겁니다. 안 그래요? 반은 1차 함수라며. 1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럼 얘네 둘만 추가로 축의 평행한 직선만 잘 기억하면 나머지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뭐 이런 문제, 이건 뭐 얘들 장난이죠. 이런 거. 진지하게 풀고 있었는데. 장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네. 자, 보세요. 이게 뭐지? 2x 플러스 3y는 19, xy 값이 자연수일 때 여기 점의 좌표를 찍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 식을 뭐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1차 함수로. 그럼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9. 양변을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9. 자, x값, y값인데 xy가 뭐라고요? 자연수. 그치, xy가 잘 들어. xy가 자연수지? 그럼 x에는 뭘 집어넣는 게 좋아요? x에 들어갈 숫자는 이왕이면 3에 배수를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럼 여기 분모에 3이 있잖아. 그럼 3을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연수가 되려면 3을 어쨌든 y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 3을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딴 거 할 필요 없이 3에 배수만 집어넣으면 돼요. 3, 6, 9, 1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럼 3 집어넣으면, 계산합시다. 여기다 3 집어넣었어요. 17, 맞나요? 6 집어넣으면, x에 6 집어넣으면 이거 약분되면 얼마 남죠? 마이너스 4가 남죠? 그렇지? 그럼 6,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15.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에 9 집어넣으면 6이니까 13. 13. 12 집어넣으면 12니까 7. 응? 6, 2, 12. 7. 11. 왜지? 내가 빼지 못한. 그 다음은 15 집어넣으면 9. 규칙 보세요. 얼마씩 작아지고 있어요? 2씩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30 커지죠? 18. 그럼 2씩 작아지면 7. 그럼 3 커지면 21. 2 작아지면 5. 3 커지면 24. 2 작아지면 3. 3 커지면 27. 2 작아지면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단위수니까.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XY 자연수 해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야. 그치?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뭐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프를 그리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아니, 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네? 그럼 얘는 뭐라 생각하시면 되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되겠네, 얘는. 그쵸. 그렇지? 그럼 직선이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2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럼 만만한 점 2개 찾으세요. 만만한 점. 만만한 점 뭐가 좋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9, 13? 12, 11?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우리가 써줬던, 이걸 다 구할 필요 없죠? 이 중에 2개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적당한 것. 12, 11. 12, 11. 네, 좀 애매하죠,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해졌어요.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러면, 1, 27. 이 그림 여기 좌표축이 너무 짧아. 이걸 표시하기에는 점이. 그래서 적당한 점을 찾으면 뭐 12, 뭐 이런 것들. 12,11. 뭐 대충 한 요 정도 있을 겁니다. 12,11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얘가 좋질 않아. 왜 이런 얘를 줬지? 굳이. 그냥 절편 구합시다. 그쵸. 절편으로. X절편 얼마예요? 아, 그래. Y가 0일 때 X값. X는 2분의 19. 2분의 19면 대략 얼마예요? 9.5 정도? 그 다음 Y절편. X가 0일 때 Y값. 얘는 3분의 19. 그럼 9.5면 대략 한 여기쯤? 3분의 19면 대충 3분의 19면 6.333이죠. 6.333이니까 여기쯤? 어려워. 여기다 이제 쓰면 됩니다. 2분의 19,0. 여기는 0,3분의 19. 한 다음에 요 둘을 이렇게 뭐 하시면 되죠? 근데 이으시면 됩니다. 얘가 좀 좋지 않아요. 좋진 않습니다, 얘가. 네,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만요. 직선 그으면 안 되겠네요. 이게 뭐 해야 되죠? 여기 존재하는 xy 자연수 값을 한번 찾는 거니까 자연수점만 찾아야 돼. 뭐 이런 문제를 내. 아니 이 그래프에 지금 자연수 이게 찍히질 않는데 무슨 그냥 이거 얘는 여기 지금 찍을 수가 없잖아. 너무 숫자가 커서. 뭔가 다른 게 있나? 우리가 보는. 아니 뭔가 잘못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없어요. x에 1, 2, x에 2 집어넣으면 2는 4. 얼마나 여기 x에 2 빠뜨렸네요. 잠깐만. 잘못했나 봐. 잠깐만 뭘 잘못 계산했나봐. 근데 저거 잘못 계산했어. 사마이 와! 짜증나! 19를 안 나눴어요. 그쵸 3초. 19를 안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선생님이니까 잘 드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무시당했잖아. 진짜 짜증나. 선생님 잘 들으세요 이러고 바로 무시했잖아요. 나는 이게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잘라고 했던 게 아니고 계산을 빨리 하려고. 자, x1 되나요? 안 되죠? x2 하면 y5 나와요. x3 집어넣으면 안 되죠? x4 집어넣으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자연수 집어넣은 거예요. x에 1, 2, 2는 되는 1은 안 되고 3 집어넣으면 안 되고 4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5 집어넣으면 됩니다. 2 나와요. 아니 3 나와요. 네. 됐니?
그 다음은 이게 3의 배수 형태로 가겠죠? 8 집어넣으면 1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네요. 2,5 여기에요. 5,3 여기입니다. 8,1 여기에요. 이거 자대고 선을 그어야 돼? 긋지 말아야 돼? 긋지 말아요. 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만 쓰라고 됐기 때문에 그으면 오히려 틀립니다. 이건 이렇게 세 점만 찍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얘는 이건 자연수란 말이 없죠. 자연수란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직선의 형태일 텐니다. 직선 형태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2개의 점이 필요하겠죠? 점 2개 필요합니다. 2개 점 찾으세요. 만만한 건 뭐 x절편 만만하죠? x절편 y가 0일 때 x값 3, 3,0 찍으세요. 여기 찍혔죠? 나머지 한 점 x의 1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x의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오죠? 점요. 마이너스 1? x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지나네. 그럼 이 두 점을 이제 뭐 하시면 되죠? 차를 대고 이렇게 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원하는 정답이 나오죠. 이 두 점이 아니고도 괜찮아. 다른 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미지수가 자, 잠깐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당연히 직선. 직선 그리려면 당연히 2개의 점이 필요해요. 그 2개 점 중에 아무거나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계산이 좀 편한 거 위주로 찍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자, 필수예제 2번 문제 네. 잠깐 봅시다. 뭐야 왜? 다음은 1차 방정식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이죠? 직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1번 정도는 굳이 저 직선식을 1차 함수로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절편이니까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 0 집어넣어서 그때 x값 구하면 되죠? 그럼 y 0 집으니까 없어지잖아. 그럼 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건 x값은 마이너스 4?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된다. y절편은 누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값. x 0 집어넣어요. x 0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죠? 그럼 2y가 4가 되니까 y값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y절편은 2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번 정도 풀 때는 굳이 이 식을 1차 함수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절편 정도 구하는 정도라면 이 식만 가도 충분히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2번 보세요. x값이 10만큼 증가할 때 y값 증가량 구하시오. 증가량 관련된 문제 나오면 100% 뭐라고 그랬죠? 100% 기울기. 기울기입니다. 근데 기울기라는 얘기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찾기는 조금 불편하죠? 우리가 보통 기울기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y는 ax 플러스 b의 이 a 값이 기울기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부터는 웬만하면 이 식을 1차 함수로 정리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럼 식을 정리해 봅시다. 2y가 넘어가요. 그럼 2y는 x 플러스 4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 괜찮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됐니? 기울기 나왔네? 기울기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x의 증가량이 얼마라고 됐나요? 10만큼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을 모르니까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따라서 네모는 얼마가 돼야 되죠? 5. 네, y 증가량은 5만큼 증가한다.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것은 자, 이제 3번.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점은 1번만 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그랬죠? x절편은 마이너스 4, y절편은 플러스 2. 두 점을 이으면 이렇게. 몇 사분면 안 지나죠? 여기 안 지나네. 4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식에서 얻어진 x절편, y절편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이런 문제 좀 쉽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필수예제 3번 문제. 자,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3입니다. 란 말이 나오면 기울기 y절편 나오니까 당연히 이 1차 방정식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1차 함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울기나 y절편을 묻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식을 1차 함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럼 식을 y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y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y가 있는 항을 남깁시다.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양변을 뭐로 나누죠? b로 나눠야죠. 그래야 식이 y로 정리할 테니까. 그럼 얘를 b로 나누면 안 나눠지니까 그냥 b를 분모에 쓰면 돼요. b분의 ax. 얘도 안 나눠지니까 그냥 분모를 b에 쓰면 되죠. b분의 3. 자,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누구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걔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일단 좀 이따가 y절편 누굽니까? 마이너스 b분의 3.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y절편은 3이에요. 따라서 니네 분수식 할 때 이런 것 정도 알아야 된다. 2분의 6은 3이지.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써. 2와 3을 곱하면, 그치?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값의 위치를 바꿔요. 그래도 식은 참이 돼. 얘도 얘랑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3분의 마이너스 3은 b.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b값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a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럼 b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1로 합시다.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 값, b 값이 구해집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식을 y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문제를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금방 이해를 해요. 만약 내가 x축 평행한 직선을 그리려고 해요. 그 식을 또 만들려고 해. 이게 x축이에요. y축이고. x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 그냥 예를 들어 하나 그어봅시다. x축의 평행한 직선 뭐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어. 근데 여기 있는 점을 봤더니 뭐 예를 들어 이 점이 0,2였다고 칠게요. 그럼 오른쪽 한 칸 가면 이거 얼마일까요? 오른쪽 한 칸 가면 1,2. 한 칸 더 가면 2,2. 한 칸 더 가면 3,2. 왼쪽 한 칸 가면 마이너스 1,2. 한 칸 더 가면 마이너스 2,2. 뭐가 규칙이 있지 않나요? 뭐가 규칙이에요? 이 직선의 위에 있는 점 있죠? 점들의 규칙을 잘 보세요. 금방 보이는데? 너무 쉽게 보이잖아. y가 다 2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식이에요. 이게 이 직선의 식이에요. y는 2입니다. x와 관계없이 y값이 항상 2인 직선. 네. 끝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x축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x축 평행한 직선 했으니까 이번에는 y축 평행한 직선 해봅시다. 만약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네,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어요. y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근데 이 직선 위에는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봤죠. 뭐 찍어봤더니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거는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점을 지나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1이었어요. 그럼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리면 마이너스 3,0이겠죠. 밑으로 한 칸 더 내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지. 밑으로 한 칸 더 내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 위에는 마이너스 3,1을 위로 한 칸 더 올리면 마이너스 3,2. 위로 한 칸 더 올리면 마이너스 3,3. 얘는 뭐가 규칙이죠? x가 모두 다 마이너스 3이네. 이게 답이에요. 이 식의 이름.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답이고. 아까 좀 전에 봤던 왼쪽.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y는 이가 답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죠? 대박.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x축 평행한 직선식을 쓰시오. 그러면 식은 항상
y는 x는이 아니고 y는 숫자가 써집니다. y는 숫자. 근데 이 숫자는 그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 찾아내고 그 점에 y값 써야 돼, x값 써야 돼. 당연히 y는 하고 써졌으니까 y값 써야지. 지나는 점에 y좌표 하나를 쓰면 정답이 돼요. 그럼 반대로 얘는 y축 평행한 직선. y축 평행한 직선은 식이 항상 반대로 x는 하고 써져요. 그리고 지나는 점 하나 얼른 찾으세요. 아무거나 지나는 점. 얘 찾았어요? 거기에 당연히 x 앞으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항상 얘는 식이 어떻게 써지죠? x는 숫자 이렇게 써집니다. 그런 걸로 써지더라. 자, 밑에 있는 문제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필수예제 4번 문제. 자, 이 점을 지나며 저 점을 대충 찍을게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충 그래프를 찍어 봅시다. 2, 마이너스 5 어디죠? 4, 4분면 오른쪽 2칸 밑으로 5칸 여기쯤에 이 점 2, 마이너스 5 이 점이에요. 이 점을 지나며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랍니다. x축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평행하려면 이렇게 그어줘야 되지 않나? 네. 문제는 이 식에 이름을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름 쓰세요. x축 평행한 직선의 이름을 항상 뭐라 써준다고요? y는 헷갈리죠? 그치? x축 평행하면 x는이 아니야. y는 반대로 써줘요. y는 그리고 그 직선이 지나는 점 찾으세요. 2, 마이너스 5 거기에 숫자 쓸 때 뭐 써야 돼? 2 써야 돼? 마이너스 5 써야 돼? 아니, 상식적으로 y값 쓰는 이거 y는 하고 써졌잖아. y는이니까 당연히 y값 써야지. 뭘 고민해 이거를. y값 갖다 쓰면 돼. 답이에요. 됐니? 이게 답이야. 그 다음은 이 점을 지나며 이번에는 y축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이 점을 지나면서 y축 평행한 직선. 그럼 이 점을 지나며 y축 평행한 이 직선에 식을 쓰시오. 그러면 y축 평행하니까 식을 쓸 때는 x는 하고 쓰는 겁니다. x는 그 x는 한 다음에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중에 얘가 이 점이 있었잖아. 2, 마이너스 5 x값 써야 돼? y값 써야 돼? 당연히 x값 써야죠. 끝났어요. 뭐 이렇게 쉬워? 헷갈리는 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2, 마이너스 5. 2, 아니 그 직선의 식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이었고 하나는 x는 2였다고요. 네. 직선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직선식을 구하는 거죠. 따로 뭐라고요? 네. 자, 유제 8번 잠깐 보실까요? 유제 8번. 다음 1차 방정식 중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구합니다. x축 평행해요. x축 평행한 직선. 식이 어떻게 써진다고요? y가 집중. y가 x축 평행한 직선의 식을 쓰라면 y y는 숫자. 여기 나오는 1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y는 숫자로 써지는 꼴의 답을 쓰라는 얘기죠. 1번 맞나요? 아닌데. y는 문자잖아. 네. 2번도? 아니에요. 아니죠. 3번 알겠어요. 3번은? 아니에요. 이건 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x는 하고 써지지. 그럼 얘는 어디 축 평행한 거예요? y축. y축 평행한 직선이요. y축 평행한 직선. 그럼 4번. 4번은 맞아. y는 5.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5번은 아니에요. y는 x 플러스 1. 아, x가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네, 얘는 아니죠. 정답이 4번이 되겠더라. 자, 과제는 133페이지까지 입니다. 네. 문제가 많진 않아요. 네. 아까 설명 들으신 거 다시 한번 다 붙이시고 여기까지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얼른 갑시다.